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무탈하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제 6주차 무역 실무 가운데서 정말 그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어떤 이론적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신용장 흐름도에 대한 이 맥락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흐름도를 작성해 놓을까도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엔 좀 더 그 개체 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어떤 흐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도 복습 겸 또 다시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리뷰하는 의미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용장이라고 얘기하면 제 6주차입니다. 신용장의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할게요. 신용장의 흐름도는 여러분들의 그 무역 실무에 있어서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를 조금 처음이었을 땐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그려놓고 보면 그것이 왜 필요하고 수입상들 간에 어떤 그 크레딧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일람불에 대한 경우입니다. 일람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트 어떤 사전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일괄 결제한다라고 하는 확약 결제를 이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뒀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수입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상을 선택하시고, 수입상을 우리가 여기서 경민무역이라고 얘기할게요. 경민무역이 수입상이라고 얘기할게요. 수입상을 뒀어요. 그리고 수출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출상. 지난 시간에 좀 깊게 얘기했지만, 요거는 간략하게 표 작성 겸 표를 미리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도널드라고 얘기할게요. 도널드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수입상과 수출상의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어야 됩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파도 있었고, 오파가 제시된다. 오파라는 사전적 의미면 무엇을 제공하고, 또 카운터 오파, 오파에서 제공한 거에 대한 또 반대. 아시죠? 오파를 제공했을 때 어떤 가격적인 의미, 어떤 납기, 밸리디티 또는 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파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 오파라고 얘기했고, 인보이스, 다시 말하면 커머셜 인보이스나 프로포마 인보이스 중에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우리 내용 그대로를 집약해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수출상과 수입상의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이에요. 매매계약서 체결이에요. 여기서 매매계약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되겠지만, 나중에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제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커텀스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이 선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운임은 누가 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플로우 차트로 흐름도를 보면서 크게 보시면 어떤 수출과 수입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이에요. 1번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2번은 우리가 여기 은행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 뭐 우리 한국은행으로 얘기할게요. 한국은행에 뭐 여러 은행이 있겠지만 그냥 한국은행.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설은행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개설은행을 별도로 얘기를 할까요? 자, 한국은행에 개설은행이라고 얘기해요. 자, 개설은행에다가 뭘 해요? 2번 뭐를 합니까? LC 개설 의뢰를 하죠. LC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앞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L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한다 라고 했을 때 오픈이라는 말을 해서 신용장 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LC를 개설 의뢰를 합니다. 여기 개설 의뢰를 할 때 대표적인 뭐 서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서류를 다 전부 준비하거나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은행의 개설은행에 보면 이 개설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여러분들은 준비해가면 작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C 개설만 의뢰를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었죠, 그죠? 뭐였었어요? IL이라고 그랬죠. 수입 승인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될 것들인 LC 개설 의뢰에 물론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수입 승인서예요. 그래서 수입 승인서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었어요? 협회 같은 게 있었죠. 뭐 관세청의 상품 분류에 따라서 그 적합한지에 그래서 상품 분류라는 게 뭐 HS 코드도 있다. 자, 이런 거 다 전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수입 승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 그 물품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명명하지 않고 HS 상품 분류, 즉 HS 코드라고 하는 그 상품 분류를 통해서 그 제품이 수입 승인서를 어떤 기관한테 받아야 적합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로 마약이 수입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마약이 어떤 거예요? 어떤 그 진통제로 쓰여질 때는 병원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한국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약품안전청 같은 데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IL을 받는다 절대 받아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향정신성 그런 그 약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에서 어떤 법인으로 해서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입 요건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협회나 안전청을 통해서 수입 승인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장난감일 경우에도 여러분들 전기로 통해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가서
수입에 관련된 수입 승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 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제품의 HS 코드를 알고 그 HS 코드에 따라서 하면 거기에 어떤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산물을 수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입 요건 면제 확인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이 예를 들어 수출용 원자재다 또는 제조용 견본품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수입 요건 면제 확인서라는 거를 통해서 IA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IA를 수입 요건 면제 확인에 대한 것들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뭐 복잡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수입 승인서 어디에 따라서 상품 코드, HS 코드, HS 코드는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제품을 추가하거나 또 첨삭을 해서 그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가 기본 단위인데 8개, 9개, 10개 이렇게 쓰는 나라 각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뭐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수입 승인서를 가지고 LC 개설 의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알려줘야죠. 어디로 알려줘야 돼요? 어디로 알려줘야 될까요? 이제 알려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이 신용장 개설은 은행 간에 뭘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크로 시스템과 같은 그 보증 그 결제 보증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스크로 시스템은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곳에서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개런티를 해주고 그럼 직접 구매나 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그 어떤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 지급을 보증해주는 곳에서 이렇게 크레딧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상에서는 항상 그 국가의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다 무슨 은행이라고 할까요? 미국은행이라고 그냥 얘기해볼까요?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미국은행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조금만 찍겠습니다. 자, 여기다 미국은행이라고 얘기할게요. 미국은행인데, 미국은행이지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매입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왜 매입은행이라고 그랬어요? 매입은행은 자, 중간에 좀 뛰어넘을게요. 어음을 화한어음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화한어음을 이 미국은행에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수입자 은행에서 개설은행에서 신용장 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수입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입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한 은행은 LC를 발행해서 수출자가 소지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LC 도착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LC 개설 의뢰를 받았으면 이 개설은행은 이쪽에다 뭘 해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LC가 개설됐어.
그래서 통지를 해줘요. 너희들 나라에 있는 수출상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수입 승인서를 통해서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LC 개설을 했어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또 뭐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4번 LC 개설 LC 도착이라고 할까요? LC가 도착됐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출상에서는 개런티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은행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LC 도착 통지서를 받아야 어때요? 물건을 선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상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로컬 LC를 국내 신용장을 설명하느라고 이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외주 처리하는 것을, 즉 OEM과 ODM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 수출상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수출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지난 시간처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리뷰가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C 내도 통지를 했어요. LC가 도착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수출상은 어떻게 해야 돼? 비로소 물론 이제 여기 보험, 제품에 대한 보험, 그 제품이 보험가입 증권 발행을 해야 돼요. 보험가입 증권. 자,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수출상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LC 개설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수출상이 알아서 할 거예요. 물론 역으로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또 역으로 되지만 이것을 다시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출사한테 LC 내도가 도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품이 이 창고에 있겠죠, 그죠? 여기 창고에 이 제품이 있어요. 자, 제품이 있으면 여기에 해운회사가, 선박회사가 있습니다. 자, 선박회사가 있어요. 해운회사죠. 선박회사에다가 어때요? 물건을 실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실었어요. 자, 요거는 뭐 컨테이너 뭐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또 어떤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품을 선적을 했어요. 이걸 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에다 실른다고 그러죠, 그죠? 자, 5번 선적을 했어요. 선적하면 뭐 이 회사에서 이 선박회사에서 뭘 끊어준다 그랬어요. 너희들 물건 선적했으니까 뭘 해준다고요? 여기다가 선화증권을 끊어줘요. 6번째. 선화증권을 뭐라 그랬어요? 빌 오브 로딩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L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뭐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플로우 차트를 보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선화증권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택배를 보내면 뭘 끊어줘요? 송장을 끊어주죠. 그런 거와 같이 송장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 너희들 배에, 우리 배에 너희들 물건이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선박회사에서는 이 내용물이 무엇가 실렸는지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이쪽에서 어떠한 물건들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런티하고 여기에서 물건 BL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줍니다. 자, 선화증권이 발급이 됐어요. 선적을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을 발급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면 이 수익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드라위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거는 그때 수입자하고 수출상이 쓰는 그 영어가 있어요. 뭐 베네피시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오퍼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입상과 수출상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수입상과 수출상 컨사이니라든지 이런 건 수출상인지 수입상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서 별도로 저희가 메모를 그러니까 알려서 여러분들한테 적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을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 수출상은 지금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가 제일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일 물건을 실었는데 물건을 여기 실었잖아요.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불안 요소가 뭐예요? 물품 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면요. 이 신용장이라는 걸 지금 왜 하고 있어요? 왜 이 신용장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개인이 중국에 물건을 싸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결제를 현금으로 보내라고 해서 현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돌아왔다고요? 벽돌이 돌아왔어요. 컴퓨터 대신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을 구매하는 자, 판매하는 자가 서로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용장의 그 내용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야? 수입상은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개런티 받고 또 돈을 주더라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신용 LC 개설 의뢰할 때 뭐 돈을 얼마 내니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가면 은행에서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처음 개설을 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도 잡아야 되고요. 왜? 나중에 이 수입상이 이 BL이 오더라도 결제를 안 하고 이렇게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결제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수입상은 어떤 거가 불안해요, 지금? 수입상의 불안 요소는 뭐예요? 제품의 품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개수나 수량이나 뭐 사이즈 여러 가지 그 어떤 스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요게 지나가면 신용장이 아니라 무신용장이라고 해서 추심에 의한 무신용장 개설, 그러니까 무신용장에 의한 어떤 그 수입과 수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각 은행에서 결제를 확약한다 그러는 게 있어요. 확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약은 이 은행에서 확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서류의 조건에 맞으면 S사이트 일람불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서류만 맞게끔 해서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 불안 요소가 끝내기 위해서는 선화증권하고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론 패킹리스트 뭐 들어갑니다. 그런 서류보다는 선화증권하고 또 요거 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7번이에요.
BL하고 뭐가 가요? 환어음이 갑니다. 환어음. 그래서 환어음은 여러분들에게 퀴즈 과제를 냈지만 환어음은 누가 발행해요? 환어음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은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합니다. 내가 3개월 있다가 물건을 구입을 하고 결제를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그 물건을 받은 사람, 즉 외상거래인 주체인 채무자가 어음을 채권자에게 발행해줘요. 내가 3개월 후에 이 물건값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어음 그 용지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어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 거래를 해서는 뭐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어음에다가 채무자가 얼마의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나에게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의 약속 종이에요. 그것을 채무자가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줍니다. 그럼 채권자는 그게 법적인 효력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 어음을 우리가 은행도 어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일반 어음도 어떤 법적인 효력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그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런 어음 용지를 써서 잘 보관해서 서로의 그 약속을 잘 지키게끔 해서 서로 돈과 어음을 교환해서 다시 생활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 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어음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아실 거예요. 물건을 납품을 했을 때 그 물건 납품을 해서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음으로 받아오는 그러한 상거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거래가 기간이 3개월, 뭐는 뭐 45일, 30일, 이거는 언제 체결해요?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그러한 그 어음의 날짜 기준율을 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물건을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물건이 받았을 때 결제는 60일 어음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재직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처럼 무역에도 얼마 있다가 그 물품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날짜를 적어서 누가 발행해요? 일반 어음은 채무자가 발행하지만 실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수출상, 즉 채권자가 그 화한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화한어음의 발행에 며칠간 후에 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일정 기간, 약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이 돈을 지급인에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 설명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환어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어음과 비례를 가지고, 자, 환어음에 대해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이 환어음 발행에 대해서 은행에서 가지고 가면 환어음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47페이지인가요? 지난 127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이라든지 아마 127페이지에서 한 1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환어음은 어떻게 발행되고 환어음이 뭐 이렇게 그 발행하는 내용에 대한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돼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입한다 그래서 내고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고한다 그래서 내고는 그 매입을 한다. 그래서 그 환원에 대해서 그 어느 기간의 날짜만큼에 대한 이자나 요 차지는 공제를 하고 뭘 받아요? 7번. 뭐가 이제 해결됐어요? 7번 다음에 8번. 내고를 통해서 물품대금을 받습니다. 자, 물품대금을 받아서 뭐가 끝났어요? 네, 불안 요소 이게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자, LC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가 먼저 제일 해결돼요? 수출상은 물건만 어디다가 배에다가 이거 배예요. 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에다 쌓는다 그래서 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쉬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선적만 됐다 그러면 뭐가 불안 요소가 해결돼요. 이것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상들은 물건만 만들어지고 배만 실어주면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누가 주는 거예요? 매입은행에서 내가 발행한 환원의 조건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 환원의 조건에 대한 날짜나 이런 것들은 어디 돼 있어요? 신용장 개설할 때 그 신용장 개설의 조건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만 해서 개설한 내용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불안 요소가 1번은 해소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받은 매입은행은 뭐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BL하고 하나원만 다시 어느 은행에다가 네, 이 파란 걸로 좀 적어볼까요? 자, 이제 해소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디가 해소가 되냐면 8번 줬죠. 그죠? 9번입니다. 똑같이 BL과 환원을 줘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돈 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 환원, 여기도 자, 여기에 대한 환원에 대한 어떤 이자분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케이블 차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뭐 너무 막 앞서가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매입은행에서 BL과 환원이 들어오면 개설은행은 요 서류를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10번을 주고요. BL이 돌아온 것과 여기에 대한 결제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BL은요, 여기에 지금 BL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카피 B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L은 오리지널이에요. 여기는 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본도 몇 장씩, 한 장에다가 복사본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죠. 그러면 이게 다 전부 오리지널이에요. BL은. 이것도 BL 오리지널로 주면 여기서 11번이 되죠.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여기에 맞는 요 내용대로 이렇게 10번, 11번이 되겠죠. 그죠? 결제해 주는 건 뭐 물품대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 결제를 이제 해주죠. 요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내부적인 것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경민무역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이 개런티는 이 은행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불안 요소가 지급이 해결이 됐어요. 이 은행에서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결제금에 대한 불안 요소가 해결됐어요. 선지급된 거.
해결됐어요. 자, 여기도 수출상도 해결됐고 매입은행도 해결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은 경민무역이라고 하는 이 우리 수입상의 제품의 품질은 현재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자, 여기는 세관이 우리가 그냥 세관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물론 여기 이제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아직 물품이 들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어 있지 않는 원가 그대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여기에 관세가 붙어서 이 관세가 붙은 제품 가격이 돼야 됩니다. 그 들어오기 전에 것을 우리가 세금을 보호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결제 요청을 내서 이 서류를 받으면 여기에 이제 13번이 될까요? 여기 이제 어음대금을 지급한 거죠. 여기 아까 환어음대금. 자, 어음대금 지급해요. 어음대금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비회를 가지고 이 세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골격에 의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는 조금 많은 시간을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지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할 줄 알아요. 첫 번째, 매매계약. 두 번째, LC 의뢰를 하는데 LC 개설 의뢰를 하는데 뭐예요? IL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IL은 수입 승인서다. 수입 승인서는 제품에 따라서 그 수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또는 협회 같은 데서 내 제품이 들어오기 위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되 그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을 부르지 않고 HS 코드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HS 코드는 여러분 나중에 FTA라고 하는 그 시간에 공부할 때 제가 HS 코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것들은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